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버전 2- 보호자용이죠. 버전 1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용이라고 그랬고, 버전 2로 시작하는 거는 어르신을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에 모신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보호자용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보호자용이고요. 자, 2019년 장기 요양 수가 및 감경제도의 이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장기 요양 수가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 그 월 납입금, 내가 내는 월 납입금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올해 2019년에는 어떤 정도의 얼마만한 금액으로 납부해야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장기 요양 수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내시는 월 납입금, 월 입소료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감경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장기 요양 월 수가의 20%가 본인 부담금인데, 이 감경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일 경우에 할인해 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20%가 아니고, 첫째는 본인 부담금이 1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내려가서 본인 부담금이 8%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요양 수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감경제도라는 게 무엇이고, 본인의 부모님들이 감경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보이기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2019년 월 납입금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참고로 기본적으로 여기는 등급별 장기 요양 급여 비용하고 공단 부담금, 급여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픽스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전국 어디에 가서나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좋은 굉장히 훌륭하고 고급 요양원에 모셔도 이 비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이 낮은 요양원에 가더라도 이 급여 본인 부담금 자체는 어디나 어느 곳에 요양원이 있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등급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죠. 등급을 받는데 5개의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하고요, 2등급, 3, 4, 5등급. 특히 5등급은 이제 치매 등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장기 요양 비용은 3가지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등급 한 묶음, 그 다음에 2등급 한 묶음, 그 다음에 3, 4, 5등급이 한 묶음입니다. 금액이 같아요. 4등급이나 3등급이나
5등급이나 금액이 같다. 그래서 한 등급으로 이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일수를 제가 한 달에 30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2월에는 28일이고 31일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많죠. 그래서 1등급부터 보겠습니다. 30일일 경우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은 200만 7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1일 수가가 69,150원이에요. 하루에. 장기 요양 수가가 69,150원입니다. 2018년 작년보다 3,960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2등급은 64,170원입니다. 작년보다 3,680원 올랐습니다. 3에서 5등급은 1일 수가가 59,17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로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하고요. 요양 비급여 비용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급여 비용은 공단에서 다 정한 내용이에요. 다 정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다 정한 내용이에요. 그 급여 비용하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 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식비죠. 식비하고 간식비. 예, 이게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여는 어디나 어느 요양원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1등급에서 200만 7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2등급은 192만 원 정도 되고 3에서 5등급은 177만 원. 당연히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면 1등급 어르신은 거의 와상 어르신이잖아요. 그만큼 요양시설이나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만큼 케어가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1등급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3, 4,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 5등급은 금액이 똑같죠. 예, 이렇게 해서 공단은 이 비용의 80%를 부담합니다. 공단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 본인 부담금은 일반 등급일 경우는 20%를 부담을 하고요. 감경, 그죠? 감경이 첫 번째하고 감경 두 번째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8%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본인 부담금 감경 기준은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 부담금은 총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20%를 내는 경우랑 12%를 내는 경우와 8%를 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으로 봤을 때 1등급은 41만 4,900원 정도 되고요. 2등급은 38만 5천 원 정도 되고 3에서 5등급은 3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20%를 전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경했을 때는 그 급여 본인 부담금이 2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8%는 1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분들은 반드시 감경 절차와 감경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가지고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죠.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벌써 1등급 경우에는 이거 뭐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감경 8%하고 그 다음에 2등급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경하고 볼 때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자 보시면은 11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이것도 35만 원하고 감경했을 때에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금액이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급여 본인 부담금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 비급여가 있어요. 비급여 내용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비급여 가장 큰 게 식비하고 간식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당 10,000원 정도로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죠. 그거는 요양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을 중심으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일당 식비 더하기 간식비는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0원으로 봤어요. 근데 요양원마다 다 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급여 본인부담은 그야말로 시설에서 정해서 보호자한테 보여주는 금액, 보호자한테 제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요양원마다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급여는 차이가 없다 그랬죠? 전국 어디나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죠. 예, 그래서 급여 본인부담금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루 10,000원으로 봤을 때 30일 기준으로 30만 원 다 더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1등급일 경우에는 일반 본인부담금이 20%일 경우에는 71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경 8% 정도 봤을 때 46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상당히 한 2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등급 경우에는 20% 본인부담금 했을 때는 6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감경 본인부담금 8% 했을 때는 45만 원 정도 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많은 3에서 5등급은 뭐냐면 일반 20% 본인부담금 했을 때는 65만 원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감경 8% 했을 때는 44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너무 어렵게 썼나요? 얼추 이해가 되시죠? 되게 간단해요. 내용을 보시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다 본인부담금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급여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내용을 합산해서 월 본인부담금, 월 입소비가 책정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 제가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감경제도라고 그랬죠? 예, 감경제도가 작년이죠. 2018년 7월에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여기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2018년 7월에 개편된 내용은 감경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중위소득 50%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로 따지면 약 25% 정도만 혜택이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순위로 50% 이하로 좀 더 확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수혜자가 많게끔 2018년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제도를 딱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죠. 예,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그때 그 의료보험료를 냈을 때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랑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위 50%로 딱 잘라요. 50%로 딱 잘랐을 때 자 50%부터 25%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냐면 12%입니다. 12%. 그리고 자 먼저 50% 이상은 20%라고 그랬죠.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근데 쭉 순서를 내렸을 때 50%에서 25%까지는 12%입니다. 12% 본인 부담금이에요. 8% 경감을 더 받죠. 그 다음에 25%부터 0% 제일 낮은 수준까지 25에서 제일 낮은 수준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8%밖에 안 됩니다. 예. 92%는 뭐냐면 공단에서 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건강보험료 순위 0에서 25%는 본인 부담금이 8%고
25에서 50%는 본인 부담금이 12%고 50%에서 100% 사이는 본인 부담금이 2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표가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되게 좀 복잡하죠? 예, 이해가 어려운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본인 부담금이 있죠. 건강보험료 순위, 순위를 매겼을 때 빵프로 제일 낮은 소득부터 25%까지 요거 좀 저소득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담금 때는 본인 부담을 60% 경감을 해줘요.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그랬죠? 2, 6, 12. 12%를 경감해 주니까 뭐예요? 8%. 저는 시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8% 정도 된다 이런 거고요. 건강보험료 순위 25에서 50%는 본인 부담금 40%, 248, 20%에서 8% 빼니까 본인 부담금이 12%라는 뜻이에요. 50% 초과되는 거는 본인 부담금이 경감이 없죠. 그래서 20%가 원한대로, 원칙대로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선정 적용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2018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자료인데요. 대충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자, 보험료 순위를 보면 25% 수준이 어디냐 하면은 한 명, 어르신 한 분이 독립세대주로서 월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금액이 13,100원 정도 이하가 되면 여기에 해당된다. 본인 부담금 8%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0%는 21,160원 정도를 내면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한 명, 어르신 한 분이 계실 때 독립세대주로 한 분 건강보험료를 냈을 때 13,100원에서 21,160원 사이에 그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12%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13,100원 이하인 분은 본인 부담금이 8%.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거가 이제 매달 바뀌어요. 매달 살짝 바뀌는데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 이 정도로 아웃라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정돼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매달 바꿉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경을 보면, 자, 본인 부담금 감경이나 또 혹은 또 경감이라고 그러죠.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있죠, 그죠?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이권 다음 달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단에서 이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혹은 12%입니다. 혹은 8%입니다를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선정해내서 책정을 해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매달 말 전산 프로그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죠.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어르신은 20%입니다. 12%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정돼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굉장히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데 왜 경감이 안 될까? 그래서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냐? 자, 우리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단에다가 어떻게? 방문이나 우편이나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웹사이트 www.longtermcare.or.kr을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우리 부모님 경감해주세요라고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8%나 되면 여러분 20만 원이 넘게 차이 나죠. 연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300만 원 막 되죠.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랬을 때 경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 경감이 맞는데 경감으로 해주세요라고 경감 신청을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경감 대상이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상자가 되는 분이 빠졌다, 누락했다 그러면 공단에서 꼭 다시 경감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요양원 입소비, 그죠? 월 본인 부담금, 소위 그 납부금, 요양원에 내는 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자, 급여, 본인 부담금. 첫째가 급여 본인 부담금이죠. 그게 가장 크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서 고시를 하죠. 그래서 전국 어느 요양원에 모시거나 급여 본인 부담금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리고 급여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는 다 본인 부담금이죠. 그래서 비급여하고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부분을 납부하는데, 그럼 비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장기 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만 있는 항목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시행규칙을 잘 보시면 비급여 항목의 세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급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가 여기 나와 있죠? 식사재료비, 식비죠, 식비. 식비는 간식비를 포함합니다. 식비하고, 그 다음에 상급 침실 이용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용비, 어르신 머리 깎아드리는 비용.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어느 시설에서 더 부과를 해서 항목을 추가해서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식사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식사비죠. 여기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경관 영양 유동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관 영양 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L튜브를 말해요. 그래서 콧줄, 어르신들이 연화작용, 씹는 기능이 떨어져서 잘 음식을 씹어서 넘기질 못해요. 그럴 때 콧줄을 이용해서 하는데, 콧줄도 식비라고 보는 거죠. 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L튜브를 이용한 식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급침실 이용료가 있는데, 상급침실 이용료는 3인실이 돼요? 3인실은 안 됩니다. 1인실 또는 2인실만 상급침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되어 있어요. 간이 칸막이 이거 상급침실 아니에요. 그리고 독립된 출입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인당 면적이 6.6 평방미터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럴 경우에만 상급침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용비예요. 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나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시설에서 자원봉사로 임의용 봉사를 하죠.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된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비급여는 딱 세 가지다. 식비, 간식비, 그죠? 포함한 거고, 상급침실 이용료, 그 다음에 임의용비,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더 어느 시설에서 더 추가해서 항목을 임의대로 늘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올해 2019년도를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내시는 본인 부담금이 과연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급여는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비급여 항목은 세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비급여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감경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노인 요양시설에 모셨거나 재가장기 요양을 이용하시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거는 받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것도 동일해요. 본인 부담금이 감경 제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인들의 부모님들이 감경 기준이 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감경은 매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 부담금 감경을 받아서 12%가 됐다가 20% 됐다가 또는 12%에서 8%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죠. 예,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